먼저 이번 시간에는 DNA 유전자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가 세포입니다. 여기가 세포의 모양새를 한번 봅니다.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안에 이쪽이 핵입니다. 뉴클리어스 핵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핵이 있고 핵 안에 핵 안에 염색체가 있죠. 염색을 염색체라 그럽니다. DNA가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좀 두꺼워진 겁니다. 이게 어머니한테서 받은 것, 아버지한테서 받은 것 해가지고 이게 23쌍이 있습니다. 46개의 크로모솜이 있고요. 네, DNA가 이렇게 있죠. 어, DNA 이중나선인데, 이 DNA가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고요. 이 이중나선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두 바퀴 반 감싸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또 꼬여가 이렇게 꼬이고, 꼬인 게 또 꼬이고, 또 꼬인 게 또 꼬여가지고 이렇게 굵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염색체 크로모솜 속에는 DNA 더블 헬릭스가 있고, DNA 더블 헬릭스는 이중나선은 히스톤을 감싸고 있다. DNA 안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는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뭐 요까지를 쥔 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기가 유전자 시작이고 여기 끝이라면은 이게 다, 예, 유전자 내에, 그러니까 DNA 더블 헬릭스 내에 어떤 신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유전자가 시작하고 어떤 신호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유전자가 끝나고 네, 이 DNA가 더블 헬릭스의 계속적인 연속인데 그 연속 그 가운데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가 유전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시작하는 부분이 특이하고 끝나는 부분이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유전자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내고 하는 학문이 이제 분자 유전학이라고 하죠. 분자 유전학이 그런 신호를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물론 왓슨 앤 크릭이 이 DNA 더블 헬릭스의 구조를 처음으로 밝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이 시작 부위에 RNA 중합 효소, 폴리머레이즈, 이 단백질, RNA 중합 효소라는 단백질이 이 DNA에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작하는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붙어가지고는 RNA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단백질 이름이 RNA 중합 효소인데 그 DNA로부터 DNA 더블 헬릭스로부터 여기는 풀렸잖아요. 그죠? 여기는 더블 헬릭스인데 풀려가지고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있잖아요. 이 어떤 한 가닥에서부터 여기에 RNA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죠. 한 가닥이 D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DNA를 템플레이트로 해가지고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 RNA를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합니다. 자, 메신저 RNA이고요. 이 메신저 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메신저가 됩니다. 이 메신저 RNA가 더블 헬릭스에서부터 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이 메신저 RNA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요것만 넘어갑니다. 이 설명은. 메신저 RNA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공을 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가공하고 나면은 음, 가공된 가공된 RNA가 핵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아이고 보기 어렵나. 핵 속에서 이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메신저 RNA가 핵 속에서 가공되고 가공되게 된 것이 핵 밖으로 나옵니다. 예,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세, 세포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온다는 사이토플라즘이 이제 핵 밖에 있는 세포질입니다. 세포 질로 나와가지고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 관여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다시 요약하면은 핵 속에서 DNA가 있고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고 그 유전자에서부터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가 가공이 돼 갖고 완성이 되면은 핵 밖으로 나와서 핵 밖을 세포질이라 그럽니다.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에서 여기에서부터 메신저 RNA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 이 과정을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유전자 표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표현, gene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gene expression이 에, 이게 이제 후성 유전에 따라 가지고 그 표현되는 어떤 효율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자, 또 동영상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세포입니다. 여기가 핵이죠. 핵입니다. 예. 예, DNA 이중 나선이 빨갛게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있고 히스톤을 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 속에서 전사 과정으로 메신저 RNA를 만들고 있죠. 그죠? DNA 더블 헬릭스가 히스톤을 감싸고 있는데 히스톤을 감싸고 있으면은 이런 전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풀려가지고 DNA가 노출이 되면은 이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예, 여기 RNA 폴리머레이즈가 달라붙어가지고 쭉 이렇게 DNA를 훑어가면서 요 RNA를 만듭니다. 유전자 하나에서부터 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요 수도 없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RNA, 메신저 RNA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 유전자에서 RNA, 메신저 RNA를 만드는 이 과정을 유전자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메신저 RNA를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진 메신저 RNA는 이게 핵막 공이라 그럽니다. 구멍. 이게 핵막인데 핵막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세포 질로, 여기 핵 내고 핵 밖으로 세포 질로 나오죠. 그냥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예. 메신저 RNA가 핵막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밖에서 본 겁니다. 핵막공을 통해서 메신저 RNA가 밖으로 나오죠. 여기 보이는 게 해바라기 같이 보이는 게 다 핵막공입니다. 이건 다시 DNA 이중 나선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중 나선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이중 나선입니다. 여기 한 가닥이 있고 여기 한 가닥이 있고 그래서 두 가닥이 같이 감겨져 있다. 그래서 이중 나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이 DNA 길이가 약 2m 된다고 방금 그랬죠. 그죠? 이 각각의 세포의 DNA가 1.8m다. 세포 하나에 1.8m가 됩니다. 여기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DNA에 붙어가지고 이 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DNA 더블 헬릭스가 히스톤 단백질을 두 바퀴 반 감는다. 이렇게 감았는 게 또 감기고 또 감기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두껍게 되죠. 그 두껍게 된 게 염색체다. 꼬인 게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서 두껍하게 됩니다. 염색체는 일반 그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직까지는 못식도입니다. 꼬인 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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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여서 나온 게 실제 염색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예, 실제 세포에 있는 염색체입니다. 이만큼 굵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한테서부터 23개, 아버지한테서부터 23개. 그래서 23상, 만 6개의 그 염색체가 있죠. 굵게 보이는 게 이게 염색체입니다. 세포 분열을 한다고 지금, 염색체가 갈라지는 걸가 보입니다. 염색체가 복제가 돼가지고 한 분은 이쪽으로, 한 분은 이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 갈라지면은 이쪽에 딸 세포 하나, 이쪽에 딸 세포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두 개의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게 세포 분열입니다. 자, 이 과정은 DNA가 복제되는 과정,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만들어지려면은 DNA가 복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크로모솜 염색체가 그게 복제를 해가지고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 새로 생기는 세포로, 다른 하나는 저쪽 세포로 이렇게 갈라져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DNA가 복제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어느 게 어떻다는 거 보기가 좀 힘들죠, 그죠? 어쨌든 DNA가 복제되는 거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DNA를 복제를 합니다. 전사도 단백질이 하고, 복제도 단백질이 하고, 뭐 하여간 일은 전부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은 유전자에서부터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일은 단백질이 한다. 여러 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달라붙죠, 그죠? 색깔이 다른 거는 다른 단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백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유전자를 복제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전자가 시작이 돼서 뭐 어디까지가 유전자라고 하면은 이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그것도 전사도 다 단백질이 만듭니다. 전사도 다 단백질이 하죠. 단백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달라붙잖아요. 그죠? 자, 달라붙어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DNA가 더블 헬릭스 이중나선이 있는데 이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단백질이 이걸 쭉 훑어내려가면서 유전자를 쭉 읽어내려가면서 메신저 RNA를 만들죠. 노랗게 된 게 메신저 RNA입니다. DNA 더블 헬릭스로부터 메신저 RNA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게 메신저 RNA입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 리얼타임 스피드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메신저 RNA가 만들어집니다. 리얼타임 스피드라 그랬죠, 그죠? 어, 유전자 전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다. 물론 모식도지만은 모형이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메신저 RNA가 DNA 더블 헬릭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진 트랜스크립션, 전사라 그러고요. DNA 더블 헬릭스, 이게 DNA 이중 나선입니다. 요게 한 가닥이고 요게 한 가닥입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중 나선 중에 한쪽 가닥. 여기서부터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주형이 되는 한쪽 가닥이죠. 자, 여기서부터 DNA는 ATGC로 요 네 가지 염기로 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A, T, G, C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A, T, G, C, DNA는 네 가지 염기밖에 없습니다. A, T, G, C가 계속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밑에는 뭐 참고하도록 하고요. 히스톤을 감고 있죠, 그죠? 더블 헬릭스가 지금 히스톤을 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히스톤을 두 바퀴 반 감았는 게 보이고, 여기도 히스톤을 두 바퀴 반 감고, 유리화가 두 바퀴 반 감고, 유리화가 두 바퀴 반 감고, 이런 식으로 히스톤을 DNA가 감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면은, 이 DNA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탱글탱글 안 뭉쳐져 있고 퍼져 있습니다. 물론 히스톤을 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퍼져 있어야지 여기에 뭐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단백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유전자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의 DNA를 활성 DNA라고 합니다. 인액티브 DNA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인액티브 DNA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후성 유전적인 어떤 조절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DNA가 액티브 DNA가 이게 인액티브 DNA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 결과만 한번 봅니다. 풀렸죠, 그죠? 방금.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려야지 RNA 중합 효소가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 수 있지. 이게 안 풀리면은 탱글탱글 뭉쳐져 있으면은 얘가 달라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펴지면은 액티브 DNA라고 그러고 이게 탱글탱글하게 뭉쳐져만 있어 가지고 이 RNA 중합 효소가 못 달려들게 하면은 그때 그런 DNA는 inactive DNA가 됩니다. 액티브 DNA니까 액티브하게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죠. 이 유전자 표현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반면에 후성 유전적인 변화로 이게 이제 inactive DNA로 가는 걸 한번 봅니다. 단백질이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예, 굉장히 DNA하고 그러니까 히스톤을 감싸고 있는 DNA가 여기 보면 빽빽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에 못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DNA를 inactive DNA라 한다. 방금 전에 봤던 거는 퍼져 있는 active DNA이고 이렇게 탱탱 뭉쳐져 있으면은 inactive DNA이고 그래서 펴져 있어야지 유전자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탱글탱글 뭉쳐져 있으면은 유전자 표현이 되지 못하겠죠. 그죠? 이 뭉쳐져 있고 펴져 있고 즉 액티브하고 인액티브한 DNA를 왔다 갔다 하게 조절하는 게 후성 유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후성 유전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액티브 DNA가 인액티브 DNA로 되는 것. 물론 거꾸로도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이 무조건 액티브 DNA를 인액티브 DNA 쪽으로 바꾸는 것만은 아니고 대부분 그런데 거꾸로도 뭐 인액티브 DNA를 후성 유전이 액티브 DNA로 바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빈도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예, 이게 후성 유전적인 변화로 해가지고 탱글탱글 뭉쳐지는 과정. 그래서 인액티브 한 거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가 비교가 되죠. 그죠? 액티브, 왼쪽은 액티브 DNA, 오른쪽은 inactive DNA. 그래서 액티브에서 inactive로, 일반적으로 액티브에서 inactive DNA 쪽으로 후성 유전이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오른쪽 같이 inactive DNA가 되면은 유전자 표현이 안 되니까 단백질, 단백질 표현,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우리 세포의 모든 일을 하는데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은 세포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병들고 죽고 한다. 자, 요게 후성유전의 어떤 뭐그 동영상으로 본 개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후성유전을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이제 후성유전이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후성유전적 변화를 줘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것이 후대에까지 전달된다. 나의 삶의 양식이 후선 유전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니까, 유전자 표현을 변화시키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 바뀌게 된 그 결과가 후대에까지 전달된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면은 그게 나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에게까지 전달된다. 3대까지. 요 자손의 자손까지 전달되는 걸로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하고 후성 유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어떤 형질이 부모에서부터 자식한테로 물려져 내려가는 건데 이게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져 가는 거, 이걸 유전이라 그러죠. 이게 닮았는데, 이게 뭐 유전자가 닮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형질이, 부모의 모습이 애기한테로 옮겨간다. 옮겨가는 거는, 이거는 현상이 그런 거고, 현상이 그런 거고, 유전자가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발가락이 닮았다. 예,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 자기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유전자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유전자로 전승되는 거.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렇게 변하죠.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비노 돌연변이라 그러잖아요. 이 깜상들 가운데 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멜라닌이 안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흰색이 됩니다. 여기도 꽃잎도 여기 흰색이 됐죠. 그죠? 자, 멜라닌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깜상이 되고요. 이런 돌연변이가 누적이 돼가지고 진화가 일어납니다. 진화가 태초의 어떤 생명체에서부터 여기는 식물로, 여기는 뭐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화를 했죠. 그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영장류, 보노보, 침팬지 이런 게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갖고 있죠. 가지가 다를수록 서로 다른 유전자 풀을 갖고 있다. 어쨌든 이 진화라는 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누적 이게 쌓여가지고 그게 유전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유전자가 뭔지 한번 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염색체가 이 DNA 더블 헬릭스가 꼬이고 또 꼬여 있는 게 염색체라 그랬습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 속에 유전자 DNA 더블 헬릭스가 있고 이중나선이 있고 이중나선의 일부 구간이 유전자 역할을 한다. 그 일부 구간이라는 게 이 DNA 전체의 1.5%만 유전자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DNA 전체의 1.5%만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98.5%는 뭐 하노?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안 없애고 갖고 있습니다. 뭔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죠. 그 기능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그 세포가
어떤 그 개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 속에 소기관들이 있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죠.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어떤 개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염색체를 풀어보면 이 속에 DNA 더블 헬릭스가 있고, DNA 더블 헬릭스의 일부 구간이 유전자가 된다. DNA는 ATGC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염기가. ATGC가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돼 가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30억 개의 염기가 있습니다. ATGC 숫자가 30억 개나 된다고요. 우리 세포 하나에. 길이는 1.8m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DNA 이중 나선에 ATGC가 있는데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쪽 가닥하고 이쪽 가닥에 이쪽이 G면은 이쪽은 반드시 C입니다. 이쪽이 T면은 이쪽은 반드시 A고요. 이쪽이 C면 이쪽은 반드시 G고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렇게 사다리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DNA의 일부 구간이 유전자다. 세포 하나에 세포 하나에 대략 2m, 1.8m고 우리 몸에 있는 DNA를 한 가닥으로 다 이으면은 달을 15번이나 왕복할 수가 있다. 달까지 15번 왕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긴 DNA를 우리 인체가 갖고 있습니다. 꼭 기차철도 같습니다. 이 DNA 이중 나선이. 여기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철목이라 그래요. 연결시켜주는 양쪽을 이루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A면 이쪽이 T고, 이쪽이 C면은 이쪽은 반드시 G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쭉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이어져가 있는데, 우리도 뭐 KTX도 쭉 이 철길이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역이 있잖아요. 그 역을 뒤에 유전자라고 보면 돼요. 그 유전자는 길이가 굉장히 짧죠. 1.5%밖에 안 된다 그랬죠. 전체 DNA 길이. 그리고 유전자는 시작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고 요 이 ATGC가 특별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은. 끝 부분도 ATGC 순서가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여기 유전자 시작 부분이구나, 이거는 끝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해서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단백질은 그거를 읽어서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훑어나가면서 RNA를 만들다가 여기 오면은 끝하고 메신저 RNA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DNA 더블 헬릭스가 유전자 자체가 변하면은 돌연변이고 여기 A가 T로 바뀐다든가 A가 G로 바뀐다든가 하면은 DNA가 바뀌는 거잖아요. DNA가 바뀌는 거는 돌연변이고 ATGC는 안 바뀌는데 유전자 밖에 뭐가 이래 달라붙어가 바뀌게 된다. 그거를 후성유전, 에피라는 게 바깥이란 유전자 바깥에 뭐가 일어나는 유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안 건드리는데 DNA 밖에 뭐가 변해가지고 유전자 표현이 달라지는 현상. 그걸 후성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DNA 밖에 뭐를 이걸 바꾸느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유전자를 후성유전적 변화를 시킨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명상,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꾼다. 에피지네틱스로 바꾼다.
돌연변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후성유전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후성유전이라는 거는 DNA 더블 헬릭스는 안 건드리고 더블 헬릭스 바깥을 뭐 어떻게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히스톤을 바꿀 수도 있고 DNA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히스톤을 수식할 수도 있고 DNA를 수식할 수도 있고 이 수식이 후성유전적 변화라는 겁니다. 이 후성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유전자의 표현이 달라진다.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표현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유전자에서부터 전사가 돼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단백질 만들어지는 이 자체만 또 굉장히 복잡한데 막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 과정,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유전자 표현이라 하고 이 유전자 표현 과정이 후성 유전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변화가 일어날 거고, 단백질이 우리 몸의 모든 일을 하니까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 반복되는 겁니다. 어, 에, 그러니까 유전자에서부터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이걸 유전자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는다, 그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거, 이거는 유전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못 바꿨습니다. 유전자를 내가 바꿀 수는 없죠. 이거는 부모한테서 받고, 받았지만은 표현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표현 과정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못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요인이 우리 세포의 이 유전자 표현을 변화시킨다. 이걸 후성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과정이 같은 유전자라 하더라도 이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후성유전적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는 수행을 하니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후성유전적 변화를 지금 받고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법이 다 받고요. 넘어갑니다. 받고. 그래서 이제 아주 고결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쾌락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표현이 두 삶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후성 유전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봅니다. 이 쾌락적 삶을 산 사람들하고 고결한 행복을 추구한 산 사람들하고 고결한 삶을 뭐 존재 양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삶의 양식에서 유전자 표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LA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고 UCLA에 있는 이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2013년도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두 분이고요. 이, 이분은 전에 한 3년쯤 전에 서울의 국제 명상 엑스포 할 때 강의를 하셨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맞다 뭐 가고 요 데이터를 보면은요, 쾌락적 삶을 산 사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쾌락적인 삶을 산 사람하고 오른쪽에 명상하고 수행하면서 고결한 삶을 산 사람 유전자 표현을 보여주는데 항체 만드는 것을 보면은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은 항체들이 잘 만들어지죠. 항체를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이렇게 잘 표현된다는 거고
반면에 이쪽에 이 쾌락적인 삶을 산 사람은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의 표현이 줄어들죠, 그죠? 항체가 많아야지 건강에 이롭죠, 그죠? 이게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겠다 하는 거고, 인터페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단백질이잖아요. 고결한 삶을 살면은 그 인터페론도 잘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표현이 잘 되더라. 이건 뭐 별 변화가 없는데. 반면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자는 요번 약간 감소하는 데 비해가 쾌락적인 삶을 산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유전자가 변하더라. 다 나쁜 거죠. 그죠? 건강에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결한 삶을 살면은 건강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유전자, 염증 만드는 거 19개, 그다음에 바이러스 유전자 31개, 항체 만드는 유전자 3개를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후속 유전적 변화가 놀랍게도 하루 8시간 집중 수행을 해도 확연하게 달라지더라.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했다는 겁니다. 딱 집중 수행 하루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명상 전문가들, 명상 전문가들, 명상 전문가들이라는 거는 하루 앉기 명상을 최소한 30분 하고 3시간 이상의 집중 명상을 5번 이상 아니다. 5일 이상 지속되는 그 집중 수행, 집중 명상에 최소한 3번 이상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루 30분간 최소한 명상을 하고 그 경력이 최소한 3년 되는 사람, 매일 명상하는 경력이 3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명상 전문가라고 하고, 여기가 대비되는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혈액을 뽑아가지고 하루 8시간 집중 수행을 하고 혈액을 뽑아서 집중 수행 시작하기 전하고 오전 8시에 피를 뽑고 8시간 집중 수행하고 난 오후 4시에 피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빨간색은 이제 후성 유전, 특히 여기 후성 유전의 한 종류인데 이 며칠화 되는 게 이렇게 변하더라. 여기는 며칠화 되는 게 감소하더라. 이런 겁니다. 61개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크로모솜에는 종류는 23개 크로모솜이 다 흩어져 가지고요. 이 유전자들이 우리 유전자 크로모솜 전체에 흩어져서 이런 식으로 61개가 변하더라. 후성 유전적 변하더라. 8시간, 딱 8시간 집중 수행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변화들이 대개 다 61개의 유전자의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유전자들이 대개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면역, 그, 그 메타볼리즘, 면역 대사, 그 다음에 노화, 이런데 관련되는 유전자들, 61개 유전자가 여기에 우성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더라. 면역 반응, 염증 반응, 특히 이런 데 많이 관련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61개 유전자가 변화가 됐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유전자거든. 세 보면은 61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후성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유전자들인가 봤더니,
면역 반응, 그다음에 염증 반응, 뭐 이런 거, 그 다른 기능들 가운데서도 특히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이런 데 관련되는 유전자들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후성 유전이 변화돼 가는 이 시계의 속도를 늦춘다. 이게 후성 유전이 나중에 많이 되면은 이게 늙게 하고 이게 유전자를 셧다운, 표현되지 못하게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수행은 느리게 한다. 예, 청결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수행하고 하면은 이 후성 유전 시계가 거꾸로 간다. 천천히 가게 한다. 여기는 암 걸리고, 뭐, 치매 걸리고, 뚱보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러면은 이 시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가 이런 그 후성 유전적 변화를 늦춘다,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래서 후성 유전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좋은 유전자가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선한 마음, 좋은 육체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한 업을 살 수가 있다. 선한 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